4.3 보궐선거의 후폭풍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공개적으로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바른미래당의 분열 공방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네, 정계 개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고성 불로 안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네,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회 얘기해 보시죠. 어제 운영위에서 홍영표 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조금 약간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지역구였던 이양수 의원은 소식 듣고 빨리 갔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을 빨리 보내야 마냐, 안보실장 보내야 마냐, 빨리 보내자. 그러니까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 빨리 보냈어야 되고 그런 일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고 욕을 먹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심각성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심각성을 모른 것하고 그러한 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집권 야당의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면은 그 심각성을 빨리 캐치해서 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보내자고 하는가 이걸 알았어야죠. 알겠습니다. 재보선 평가 박 의원께서 나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번에 1대1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좀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정의당, 한국당은 본전하고 본전. 민주당은 5대0 패배한 거죠. 민주당은 패배하고. 우리 민주평화당은 전주에서 기초 의원 한석 얻은 것은 미묘한 호남에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방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평가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호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의당은 본전치기라고 하셨는데 창원 성산에서 사실 예상보다는 힘겹게 한국당에 이겼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정의당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오히려 민주당과 통합 후보를 내가지고 단일화를 해서 자기들이 앞서다가 그렇게 고전을 했다. 단일화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말하기는 곤란한데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 해가지고 50%도 못 받았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래 이겼던 곳에서는 자리 지켰고 나머지 창원에서도 굉장히 선전했다. 이 정도 데뷔전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도 보지만은 황교안 대표는 당 대표로서 지금 대권 가도를 가려고 준비하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원룸 얻어서 그리 이사 갈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직접 출마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역시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출마를 했다고 하면 패배했더라도 굉장한 평가를 받지만은 만약 이겼다고 하면은 돌풍이 일어났죠. 그래서 역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결정력이 좀 부족하다. 역시 공안검사 출신이다. 역시 안전방해를 가는 관료 출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 의원께서 만약에 코칭을 내준다면 그때 무조건 여기 나갔어야 됐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왜 본인은 안 나갔을까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에서 되고 재선이 확실한데도 굳이 내려갔습니다. 부산으로 갔잖아요. 가서 떨어졌어요. 부산시장도 떨어졌어요. 그러나 자기가 목표하던 대통령은 된 거예요.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당대표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은 그러한 이 장수는 때로는 실패를 하더라도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보수가 완전히 결집하고 황교안 리더십도 확 설 뻔했는데
그렇게 안 한 게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야기 지금까지 안 한 당이 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보궐선거에 굉장히 힘을 쏟았는데 결과가 참담하거든요.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하고 참 가까운 사이인데 예. 손학규와 박지원이 손잡았을 때는 둘이 다 잘 됐어요. 예. 둘이 다 손 놓고 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제가 안 돼요.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려다가 저희 보좌관들 또 저를 자문해 주시는 분들이 하지 마라. 말리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해요. 예. 왜 선거는 이기려고 나가는 거예요. 예. 10%가 목표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만약 정의당처럼 가치관이 목표인 그런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일리가 있어요. 예. 뿌리를 내린다는. 그런데 대중정당으로서 거기 가서 10% 목표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3.4%가 받으니까 제일 곤란해진 게 예. 손학규 대표가 되죠. 궁금한 게 손학규 대표는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판을 읽을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거기서 10%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실은 하고 가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 총선에 때 예. 거의 8% 정도 얻었죠. 8% 정도 얻었기 때문에 손학규 수 있다. 얼굴로 열심히 하면은 또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될 거다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재환 후보가 국민의당이었고 분위기가 지금이랑은 상당히 달랐는데 그걸 못 읽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안철수라는 예. 미래형 대통령 후보가 있었으니까 제3세력이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요 지금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징계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겠죠. 속으로는 이현주 의원이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현주 의원은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했는데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니까 당적 뭐 이탈 뭐 이런 거 안 하고 길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은 군번도 안 받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계 개편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바른미래당 발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한지붕 두 가족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결단은 또 하지 못하고 서로 나가라. 그리고 유승민 대표 등 소위 한국당 계열 이분들을 한국당에서 지금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아, 예. 왜냐하면 친박 세력들이 당신들마저 받아놓으면은 우리도 문제가 된다. 소위 태극기 부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유승민 것이다. 너는 안 된다라고 있는데 받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사실 유승민 전 대표의 선거구는 대구예요. 예. 이분이 대구를 100m도 떨어지기 싫어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바탕 했을 때 예. 그때 세게 붙어가지고 그때 유승민 의원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예.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옮겼으면은 대통령 후보로서 참 좋았을 건데 이 양반이 대구를 안 벗어나려고 거기서 지키다가 지금 이 꼴 됐는데 사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공천 안 받아가지고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떨어지면 대통령 후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손학규 대표도 나가줬으면 또 이쪽 유승민 대표는 너희들 가고 싶으면 평화당하고 합쳐라. 이런 게 하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정계 개편의 불씨는 손학규 대표가 붙일 것이다 했는데 못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봐야죠, 뭐. 자연스럽게 그렇지.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 있는 전 국민의당 의원 출신 그리고 지금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분들 평화당과 어떤 식으로든 좋은 모양새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좀 언제쯤
예상을 하십니까? 그건 모르죠. 나무당 사정이니까 그분들이 빨리 하면 좋고 예.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가는 거죠. 평화당의 입장에서는 좀 빨리 했으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무당 망하게 빨리 바라는 거냐 이런 소리도 들을 건데 곧 망할 거예요. 지금 예. 웃으면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셨네요. 네. 지금 이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6석이 되면서 민주평화당과 다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거라고 저희가 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반론이 있는 이유도 역시 정계 개편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 TV에서 저를 자주 인터뷰 안 하니까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아, 저는 잘못된 예상이군요. 수차 예. 원내 교섭단체 문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상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해가지고 정의당의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함구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그래서,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다음 9일 날 예. 우리가 다시 만나서 논의하자. 예. 그런데 그때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노동 문제입니다. 예. 민주노총이 지금 탄력 근로제 예.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누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누가 노동시간 단축을 반대할 겁니까? 누가 탈원전을 반대할 겁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예. 항공모함이에요. 이걸 고무보트처럼 확 돌아가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정의당은 좀 그대로 밀고 나가자 하고 탄력근로제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 우리 평화민주당에서는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경제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지 예. 베네수엘라행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다 전체는 아니에요. 대개의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념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글쎄 뭐 이념이 다르죠. 그런 면에서. 예.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념 말고 혹시 내년 총선 그때를 염두에 두고 평화당과 정의당이 지금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러나 이제 연동형 선거제도 예. 개편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14명밖에 없는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 중에 몇 분이 만약 정의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자기는 탈당하겠다. 그쪽하고 하려다가 우리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복잡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표면적인 것은 노동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다. 알겠습니다. 네,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답변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질문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CD 계속 야당에서는 출처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이게 청와대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당시에 야당 법사위원이던 박지원 의원을 찾아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맞는 말 아니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해서 민감동 경찰청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나오고 예. 그 후에 각 언론에서 나온 게 다 제 말이 맞아요. 2012년 11월 달에 피해자인 권모 여인이 예. 윤중천 회장을 고발을 해요. 서초경찰서에. 그러면서 약을 먹여서 성폭행을 하고 촬영을 했다. 예. 2013년 1월부터 시사저널에서 네. 기사가 나와.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동영상을 입수해가지고 예. 취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박지원이는 2013년 3월 초에 예. 예. 가져와서 경찰 간부가 만약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전부 다 모든 자료를 검찰로 넘기고 수사가 중단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법사위에서 얘기를 해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또 민감정청장이 예. 201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그러한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녔다. 시중에 많이 돌았습니다. 다 알만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한국일보 예. 어제 보도 같은 것만 보더라도 오늘만 한겨레만 보더라도 3월 1일 날 예. 이미 청와대에다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첩보, 정보 보고에서 아직 수사 개시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때 돌아 있는 것을 저한테 가져왔다고 하면은 저한테 내놓으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검찰이 예. 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해서 은폐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거짓 보고를 했고 예. 더 이상한 것은 민정수석이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그런다. 예. 이러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해서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김학의 전 차관하고 약속이 됐어요. 예. 거기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안 남았는데 그대로 임명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TV조선이나 채널A 예. 이런 데서 보고를 하고 그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는 그날 김기용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네. 이런 게 나와요. 자기들 잘못해가지고 왜 박지원이한테 박영선이한테 책임을 넘기냐고요. 박 의원께 짧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동영상 확인하셨으면 김학의 전 차관이 맞았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2013년부터. 예. 네, 확실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제가 한 말씀만 예, 더 하고 말씀하시죠. 갈게요. 예. 지금 저렇게 화제가 났는데 재난 예. 이 재난본부에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곽희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함되어야 된다. 아, 예. 포함이 안 돼 있군요.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시켜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거 하나 제안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통신 복구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